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저희가 9월이죠. 안타라스 그거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뵙다가 저희가 또 이번 10월 달에 또 업데이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소식들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자 최웅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컨텐츠 설명드리면서 다음번에 좀 자세한 설명해주겠다 했던 것들을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컨텐츠들도 이번에 좀 준비를 해서 아마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리니지더블 사업시장 강정수입니다. 방송을 많이 했지만 오늘같이 마음이 편한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많을수록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있을수록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주 저희가 업데이트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로 스며져 우리가 있어요. 좀 쉬지를 못했어. 예, 일단 첫 번째 컨텐츠는 뭐냐면 테베라스. 저희가 9월 달에 리니지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테베라스가 올해 10월 달에 나온다라는 걸 예고를 드렸는데 드디어 마침내 이제 테베라스가 나오게 되죠. 테베 하면은 아마 기존에 이제 리니지를 즐기셨던 분들은 뭐 익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월드 전장인데 W만의 특징도 요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총 그 테베는 4개의 전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테베가 토요일 0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테베가 열리게 되면 저희 아레나 탭을 통해서 테베에 입장을 하면 저희 로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로비를 바로 넘으면 저기 보이는 테베 사막이 나오고요. 사막을 지나서 가면 피라미드 내부 그다음에 심층까지 들어가고 오시리스 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재단까지. 레이드 하기 전에는 사냥터인데요. 추천 레벨이 보시면 75레벨, 80레벨, 저기 83레벨, 85레벨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렙들이 좀 가서 사냥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한 경험치와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곳으로 또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 4개의 던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사막입니다. 여기는 좀 붉은 모래로 이루어진 붉은 사막이고요. 빠르게 뛰어가서 저 피라미드 입구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이 총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저 3개의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좁고 작은 이 방 사이를 이제 지나가면서 저 스핑크스가 있는 어떻게 보면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포탈로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길막하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저기서 이제 엄청난 또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저 스핑크스를 좀 잘 봐둬야 되는 게 저게 이제 상태가 바뀔 때마다 또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이드를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텔레포트 로비에서 들어가게 되는 텔레포트, 그다음 아까 스핑크스 통해서 들어가는 이 텔레포트 3가지 동선을 한 군데에서 저기서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로 여기가 심층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심층지에서 이제 토요일 22시가 되면 이 재단으로 가는 텔레포트가 열립니다. 이 재단에는 85레벨 사냥을 할 수 있는 고렙 사냥터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경험치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최고 어떻게 보면 랭커 달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다 달리셔야 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공략해서 지켜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죠. 테베라스의 지배자인 오시리스인데 이게 과거의 리니지 시리즈에서는 보면 사실 보상의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런 보스 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공략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다 이겨내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보너스를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W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타레이드 1페이지를 아마 공략하셨던 분들은 쉽게 아마 오시리스는 잡을 수 있을 텐데 얘가 사용하는 이 패턴들이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서 공략하는 디버프를 좀 빨리 잘 풀어줘야 되고 오시리스 공략할 때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요 공간이 이제 20명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놓치게 되면 바깥으로 아까 로비로 튕겨내지게 되면서 이 공략이 조금씩 힘들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신화 장신구지. 네. 그래서 저 보상이 뭡니까? 저기 보이는 그 반지, 왼쪽 반지, 오른쪽 반지 각각 투표돼서 방어, 공격. 저 반지를 이제 여기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저 벨트는 레이드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이드를 항상
매주 참석해서 저 벨트를 꼭 얻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기 보이는 신규 영웅 무기 시리즈 컬렉션들. 네, 컬렉션입니다. 여기에 와서 레이드를 하고 저 컬렉션들을 빨리 채워셔야지 좀 더 스펙업 상향이 되고 요 공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걸 네. 또 테베라스를 하고 나면 모아서 팔아서 다이아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들만 하는 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사가 돼, 모아서 장사가. 장사를 해서 이렇게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안타 때는 그 진주가 그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 시간의 균열, 그렇지. 파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저기서 얻게 되는 그 상자에서 저 파편이 나오는데요. 이 파편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장신구들 제작을 하거나 아까 저 컬렉션 할 수 있는 영웅 무기들 올려서 팔고. 네, 그리고 장신구 비법서 만드는데 저 재료 들어간 가장 귀중한 재료이고요. 또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리진 못했는데 이 재단으로 올라갈 때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레이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00시가 되면 무조건 가서 저 파편을 모아서 열쇠를 제작을 지금 해요. 빨리 지금 그 테베라스는 사실 리니지 시리즈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던전이기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만의 세상 아니냐 이거 고래떡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바닥을 좀 깔아주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필요하고 뭘 모아와야 되는 것도 있고 혈원주 전체가 고래비든 저래비든 각각의 역할이 있는 역할 거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나랑은 상관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뭐 그런 던전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여러분 정말 기대하셨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 마법사 리부트를 하겠다고 지지난 방송에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의견을 많이 받았죠. 네. 3,000건 이상의 우리 마법사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다 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그 건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를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이건 구름꾼 사장님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지만 네. 근본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얘기했던 얘기죠. 아니 이게 사냥 효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같은 비용을 써서 같은 공을 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레벨이 느리냐, 응? 사냥 효율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우리 또 실장님께서 네. 설명을 드리시죠. 저번에 이제 어떻게든 사냥터는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 턴 언데드 사냥터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법사는 턴이지. 네, 그래서 이제 상하탑 4, 5층 야이 진영을 좀 확대를 했고요. 오만탑 6층 그리고 저 세이레노 3, 4구역을 확대를 하면서 턴사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턴사냥터 이거 하나만 늘려서는 이 사냥의 효율을 개선했다고는 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같은 동레벨에 어떻게 보면 격수나 이런 그 클래스들은 벌써 58층에서 뭐 자연스럽게 사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법사는 사실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딜이 안 먹히죠. 그렇죠. 그 마방이 문제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번에 좀 해결을 했고 격수와 더불어 같은 레벨이면 이제 좀 당당하게 격수 옆에서 파티를 해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게 좀 사냥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밸런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 보이는 완두 무기는 사실 조금 저레벨 분들이 지금 저 완대를 사용을 해서 레벨업을 하는데요. 저게 또 M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나 지금 M도 얼마 없는데. 근데 그래서 저 M 사용하는 거를 아예 옵션을 제거해서 MP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저희 바꿔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힐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법사는 공격적인 클래스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군을 지키는 그렇죠. 힐로 생명을 살리는 방어적 측면이 되게 부각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W의 마법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이 힐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상향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보시죠. 일단 뭐 힐량을 늘리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카오일 때 힐은 거의 뭐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는 페널티가 너무 크기도 했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지금 피통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힐량은 그대로였어요. 찔끔찔끔 이 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선을 조금 했고요. 요정보다 못한 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힐 마스터리를 요번에 대폭적으로 조금 추가를 해서 적어도 요정보다는 힐이 좀 낮게 이거 좀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저 리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파티에서만 리절이 좀 됐었는데
이제 혈맹원들까지 모두가 되게 좀 범위를 넓혔고 피가 좀 차게 좀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 스킬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네. 개발하는 값과 유저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이런 게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쵸. 충분히 네. 고려를 한 그런 패치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거로운 스펠, 아니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복잡하고 그리고 자꾸 쓰게 만들고 1순위 타겟이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막 이런데 계속 쓸모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뮨투함 네.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가죠. 네. 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32초인데요. 이걸 좀 48초로 시간을 좀 증가를 시켜 나왔고 지금 뮨 주는데 파티창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뮨 주는 것도 일이거든요. 저희가 좀 이제 시간을 주고 걔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뮨 쪽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개선할 예정이고요. 사실 앱솔 같은 경우에도 자사를 돌려놓고 있다가 공격이 들어오면 이 자사 때문에 저 앱솔을 걸어도 다시 풀려버리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앱솔을 사용을 하면 자사가 자연적으로 중지될 수 있게 요번에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메디테이션이나 블레스드 아머 같은 경우에 시전하는 그 모션 하나만 네, 모션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죠. 네, 또 저 캔슬에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짜증나는데 저걸 다 이제 패시브 형태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방어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또 법사의 꽃은 이제 막타를 친다거나 강력한 뭐 디버프라든지 공격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한 클래스고 그게 이제 지휘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전투의 핵심은 법사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싸움인데 전투에 존재감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개의 그 상징적인 스킬들 변화가 있죠.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게 쿨타임이 길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토네이도보다 못한 경우가 생겨서 저게 무용지물이 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미티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디버프가 그동안은 좀 약했거든요. 그걸 좀 상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높은 고레벨 사냥터에서도 저 미티어가 통할 수 있게 요번에 좀 상향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디스 같은 경우에 전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 디스를 꽂았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홀드에 걸려서 멈춰 있게, 그리고 또 내가 또 공격하려고 따라가는 애한테 디스를 꽂아서 또 저 홀드로 박아놓고 같이 죽일 수 있게, 이런 전략적인 요소로 좀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전투 단체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데스힐도 변화가 있죠. 네. 기존에 이제 이 데스힐이 카멜을 가보면은 다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다 베레스 변신만 하고 댕기면서 저 데일 에이션트를 넣기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베레스 변신 안 하셔도 되고요. 저 데스힐 에이션트를 이제 별도로 빼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베레스를 더 이상 이제 변신하지 않고 다니셔도 됩니다. 뭐 오늘은 방송이니까 일부 소개하지만 굴욕의 역사를 살아왔던 마법사님들께서 뭔가 전장의 네. 어떤 마에스트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날 마법사 리부트와 이제 클체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법사로 많이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마법사 원래 하셨던 분들은 자부심 갖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클래스 기회에 체인지는 모든 클래스가 다 그렇죠. 그렇지. 네, 전체 클체로 이번에는 다 진행이 됩니다. 확실히 마법사를 이제 그 리부트를 하면서 유저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것까지에 대한 것들이 다 좀 고려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있지.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그 날로 먹겠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강하게 받아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콘텐츠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콜로세움이 드디어 나옵니다. 니니지 W로 니니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니니지의 최강자를 이제 가리는. 확인할 수 있는, 아니 사실 최강자만이 아니지. 그렇죠.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이쪽 월드 저쪽 월드의 최강자들끼리 만나서 싸움도 한다거나 싸움도 하고. 함께 팀을 이뤄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콘텐츠예요. 네. 관전자가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관전 모드를 보면서 약간 e스포츠 보듯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콜로세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마스터 전 월드가 다 모여서 이 콜로세움에 참전을 할 수 있고요. 누가 최강자인가 볼 수도 있는 저런 기능까지 요번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모드는 타워 디펜스 그쵸. 모드죠.
타워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LFC 그렇게 했을 때 저 다리 2개만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투를 벌이면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 전세가 뒤지우니까 사실 둘 다 넘어가지 않고 말만 하다 끝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전략적 요충지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H의 어떤 다리 형태를 갖추게 됐고요. 가운데 저희는 버프 구슬을 통해서 저거를 먼저 깨는 팀이 버프를 먹고 상대편 디버프를 먹게 해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추억도 나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그리고 두 번째 모드가 있는데 이게 또 완전 꿀잼이죠. 텔레포트 모드가요. 이게 한 명씩 이게 참전을 하는 건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치. 앞서 나간 그 선수들은 어떻게든 죽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 오는 참전하는 선수들은 앞서서 버텨줬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또 한번 밀어내는. 네. 그리고 조평우는 이 덫 이것도 덧, 밑에 그 가시가 이제 올라오죠. 요번에 좀 숨겨진 덫도 있어요. 그걸 이제 디텍을 통해서 찾아내는 컨트롤도 좀 추가를 해서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모드는 이제 데스매치. 이것도 재밌습니다. 몬스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이거 몬스터가 나오는데 요번엔 약간 전략이 있어요. 나오는 몬스터들이 4종의 이제 몬스터가 나오는데 이따가 그 몬스터들을 이렇게 잘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제 전략을 좀 펼치면서 상대를 압살하는 이 매칭입니다. 각각의 이제 디버프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 몬스터들의 디버프 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전략을 좀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그래서 언제냐? 매주 업데이트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또 뒤에 2주년 얘기를 할 건데 2주년이 11월이잖아요. 그쵸. 11월까지 계속 매주 업데이트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매주 뭘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그 셋 중의 업데이트 중에서 저는 콜로세움이 그래도 가장 기대가 됩니다. 콜로세움은 우리에게 추억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용 컨텐츠로 굉장히 좋잖아요. 10월 25일에 콜로세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콜로세움 업데이트와 함께 또 새로운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니지 W 엠버서더라고 해서 후원 프로그램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이거는 우리 강 실장님께서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이 LW 엠베서더라고 하는 이 후원 프로그램을 콜로세움과 함께 같이 선보이게 됐습니다. 시즌별로 운영을 할 거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할 거고 총 10명의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10명의 엠베서더를 이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나 다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이 있죠.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셔야 되고 첫 번째 자격은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이상. 요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유튜버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조건을 걸었고, 두 번째는 리니지 W 영상을 10건 이상 업로드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치, W 뭐 방송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10개 정도는 다 있을 아무것도 거기 안 때문에 있는 거지. 또 새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의 숫자고, 그 다음에 캐릭터 레벨 60레벨 이상, 이거는 뭐 모두가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생각해서 요 정도 그리고 또 조건으로 이게 그 엠베서더만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포터도 혜택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일리지 아시잖아요. 유료 상품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그런 두 번째 마일리지 형태로 후원 포인트라는 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엠베서더들한테 선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선물 받은 엠베서더는 그걸 이제 인게임에서 굉장히 메인급의 그 재화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준 사람도 이 포인트 후원하는 그 동시에 같이 후원 코인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코인으로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뭐 그런 소모품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저희가 전용 후원 코인 샵을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후원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후원을 주는 사람도 여러 가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엠베서더 지원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이번에 예정입니다. 시즌 1이고 그리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25일부터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콜로세움이 업데이트된 일주일간, 10월 일주일간은 굉장히 좀 핫타임한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엠베서더들에게도 굉장한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서포터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좀 약간 좀 풍성하게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엠베서더랑 콜로세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안내를 드릴 그렇죠. 거고 뭐 과거의 프로모션 뭐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네. 또 그거에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채팅창에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우리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켜봐 보시면 네. 리니지 W의 어떤 이런 콜로세움 전투라든지 방송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게임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게임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볼거리가 되게 많고 그쵸. 나이 캐릭터가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베서더를 지원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 콜로세움이랑 시기를 딱 맞췄어요. 왜냐하면 콜로세움이 방송각을 좀 그렇지. 볼 수 우리도 있는 예전에 그런 걸 했었죠. 컨텐츠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이제 지렛대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신경 써서 맞췄으니까 리니지 W 엠베서더를 꿈꾸시는 분들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네. 있습니다. 역시 예상하셨던 대로 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사가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총사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정말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 막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의 이미지에 있는 그 총사가 아니에요. 우리 총사를 정말 제가 기획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던 그 흑역사를 딱 지우고 이제 완벽한 간지와 그다음 엄청난 파괴력 그리고 서포터로서의 어떤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주연이 된. 주연. 예, 그렇죠.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래서 요번 W 총사는 어떻게 보면 딜러로, 주연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격형으로 재밌게 컨트롤하면서 전장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게 저희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요정 리부트에 좀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총사로 오면은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주카프를 들고 나오는 맞아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엄청난 총이 바로 총사의 총입니다. 총사가 2주년에 나타날 테니까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개발의 아트 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죠. 너무 멋있어서. TJ 쿠폰이 뭐냐, 왜 안 주냐, 오늘 왜 안 주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 이제 2주년에 받는 거죠. 뭐. 저희 총사 나오기 전에 방송 또 할 거예요. 2주년 스페셜 방송. 이번 달 말이 되겠죠, 아마. 그때 TJ 쿠폰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유저분들이 아 그거 언제 기다려라고 하지만 지금 한 주 업데이트에서는 바로 저희 2주년이에요. 세 주, 네 주만 네. 지나가면 바로 2주년. 그래서 콜로세움 즐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네. 퀴즈를 합시다. 그렇죠. 퀴즈에도 선물 네. 드리니까. 우리 또 리아님 나와서 나오시죠. 퀴즈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더 작아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리포터 리아입니다. 아까 제가 엠버서더 보고 왔는데 혹시 저도 조금 껴서 엠버서더는 될까요? 1만 명이 자격이에요.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시지? 800명 방송을 안 하니까 구독자가 안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즌 시즌 2도 너무 늦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주년이잖아요. 2주년이죠. 그래서 2주년 끝난 다음에 바톤 받아서 바로 자, 달리려고 근데 합니다.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좀 유저님들 지금 우리가 몇 명 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입니다. 아직 10,000명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구독자가 800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가서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시간으로 10,000명이 보는 채널이 800명은 말이 안 되잖아. 선임배, 선선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럴 줄 알았어. 그 구독자 몇 명 들고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1,200명 넘었대 벌써. 푸시 드려야지. 800명으로 진짜 2개월을 버텼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2,000명이 돼. 와. 구독자 늘려주셨으니 가서 큰 절 이렇게 딱 절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 맞으실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정답. 네, 우리 유저분들. 다음에는 2주년은 저희가 또 스페셜한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 난이도도 높이고 또 다른 이벤트. 2주년 때 뭘 하나요? 미안님 장비 날리기? 유저분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 만들어갖고 저기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형님들이 리아님 저기 그 채널 가서 구독도 눌러주셨는데 리아님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직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엠베서더 혜택을 못 받지 않나요? 혜택은 이제 그냥 본인이 뭐가 하는 거지. 그 아나운서들도 보통 그래서 동기부를 하잖아. 그래갖고 아무것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게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말이야. 아무튼 리아님 시즌2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네.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W 구독도 좀 눌러줘. 아, 이거 W 구독이 25,000명이 늘지도 않아. 어? 푸시를 좀 줘야지 좀 눌러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화끈한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이벤트. 눌러주시면 저희가 푸시하면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2주년 때. 2주년 때 되겠습니다. 네. 방송 끄고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드리려면. 저희가 이거 끝나고 유저님들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했던 걸 복귀를 하기도 하고 또 드리기로 했던 것도 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오늘 화요일 맞나요? 네. 화요일 저녁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네. 이럴 때는 이제 나가가지고 저기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맥주라도 한잔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공원 벤치에서 맥주 맞아요? 나는 종종 하는데. 아, 그래요? 예. 환절기기도 하니까 좀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10월 말에 이번 달 말에 맞습니다. 2주년 스페셜 방송을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방송 저희 준비하고 또 이야기 드리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3주 뒤에 뭐 2주년 방송 때 다 준비해서 또 부족한 부분 다 채우고 그때 또 저희 준비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리아 라이브로 찾아뵈면서 많이 재밌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봐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채팅창을 볼 때마다 우리 유저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전문 BJ들도 아니기 때문에 방송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사실 노잼이긴 하죠. 네, 그냥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또 완전 와주셔가지고 노잼이지. 이렇게 다 채팅 쳐주시고 좋은 뭐 질책이든 아니면 뭐 칭찬이든 이런 거 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2주년도 잘 준비하겠지만 10월 달에 아까 보셨던 것들 컨텐츠 딱딱딱 매주마다 나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문 BJ가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도 실제로 밖에서 만나면 재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적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웃으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좀 많이 만들어서 갖고 오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서 리아만 득본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또 니아님이 지금 2,000명 달성됐어요. 2,000명이 됐어요. 2,000명. 와우.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한 번들 가셔서 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후드티 이거 이쁘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 NC 다이노스 후드티거든요. 제가 사비로 이거 2주년 때 10벌 사가지고 올게요. 오. 니아님 구독하고 W 구독하시면은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굉장히 따뜻하고요, 좋아요. 박제. 제가 제 돈으로 사올게요. 100벌 사오려는데 오케이 100벌. 100번? 100벌 사올게요. 이번 기회에 NC 다이노스 팬들이 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 복화 아니죠? 사비사. 아니, 제 사비로 사올게요.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선선한 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10월 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